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칼에 이미 달인이시기 때문에 저런 반복적인 작업은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가정에서 하신다면 감자칼로 하는 게 훨씬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자한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흑백요리사 2 1편에 이어서 이제 인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보다 보면은 그냥 시청자로서 그냥 하하호호 보기도 하지만 몸을 써서 이렇게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 다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직업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식당에서 뭐 운영을 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개서 이제 음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 집마다 요리사 한 명씩이 있죠. 불을 다뤄야 되고 날카로운 칼 같은 이제 조리 도구들이 몸을 다치게 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뵙게 됩니다. 갖고 와세요.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서 뵙던 분들이 나오니까 일단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요리사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은 재료 손질이나 이런 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좀 눈에 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돌려서 이렇게 하시죠.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보통 분들은 야, 이렇게 저렇게 착착착 잘 깎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런 반복적인 작업은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다 프로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장기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적절한 자세로 하시고 계신 건 맞을 텐데, 예를 들어 집에서 이걸 보다가 나도 한번 저렇게 깎아보고 싶다. 그래서 막 연습을 막 해요. 그러면 저는 분명 탈이 날 겁니다. 손목은 많이 쓰는 관절이긴 하지만 배변을 움직여주는 힘줄염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엄지손가락 밑에 이 힘줄이 많이 이제 증상이 생기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꼭 요리가 아니어도 핸드폰, 리모컨, 뭐 다 스마트폰 사용을 이제 엄지손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이 잘 생깁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칼에 이미 달인이시기 때문에 훨씬 빠르니까 이렇게 하실 텐데, 가정에서 하신다면 감자칼로 하는 게 훨씬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어깨나 훨씬 큰 관절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목만 많이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관절을 그냥 써서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감자칼로 합니다. 저도 닭을 많이 먹지만 이렇게 좀 닭을 많이 먹은 날에는 약간 꿈에서 닭이 나오지 않을까. 요리사분들은 뭐 그냥 식재료니까 뭐 잘 하시겠지만, 닭을 우리가 뼈를 씹어 먹지는 않으니까 살만 발라내는 거잖아요. 정형외과 수술을 할 때도 뼈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과정처럼은 아니지만 약간 유사한 측면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상에 사는 동물들은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닭은 이제 우리가 닭다리 이렇게 먹어보면은 크게 보면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얇은 뼈가 하나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도 메인이 되는 뼈가 하나 있고 작은 뼈가 이제 바깥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이 있고, 제가 환자분들께 여기 팔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닭날개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약간 치킨 윙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뼈가 두 개. 그래서 아마 막 싹 발라서 본다고 하면 닭뼈는 좀 비슷하게 느껴질 겁니다. 꼭 하합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제 저는 채식을 하면 이제 건강에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물론 스님은 이제 종교적인 계율 때문에 이제 육식을 피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운동하고 뭐 이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채식을 하면 아무래도 필요한 영양소나 이런 걸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냥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갑자기 뭐 나는 이제 보니까 채식이 좋다더라, 그래서 채식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특히 할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칼슘, 단백질 드시는 게 많이 줄어들 거라서 골다공증이나 어떤 다른 건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스님처럼 이제 예전부터 출가하셔서 이제 아예 몸에 익으신 분들이면 모를까 갑자기 유행 따라서 식단을 바꾸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성군지. 이게 어쨌든 경력이 많으려면 당연히 조금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요. 요리하는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숙여서 이렇게 뭐 썰든 볶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으려면 허리 입장에서는 계속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어야 되는, 꼭 디스크 문제나 뭐 협착증 이런 걸 빼더라도 허리 요통 자체는 많이 생기시는 것 같고요. 손이랑 팔꿈치는 어쨌든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식 계열 하시는 분들은 업력이 오래돼서 뭐 몸에 다 익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효율적으로 이제 좀 자세를 하시는 것 뿐이지, 희덕죽 셰프님처럼 뭐 5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특히나 이 다뤄야 되는 중식도도 좀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이고, 볶은 웍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뭐 아무리 효율적으로 하셔도 가벼운 물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 손목이 아플 때가 있는데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요리사분도 마찬가지로 그 요리하는 동안에는 보조기를 사실 위생상 찰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수술복을 입고 멸균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기에 뭔가 차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나 어떤 이런 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팁을 드린다면 일 끝나고 잘 때, 예를 들어 하루에 내가 10시간을 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럼 나머지 14시간 동안 차고 여기를 최대한 쉬게 해주는 거, 그걸 많이 하게 되고, 스트레칭 하는 거는 어쨌든 전후 저도 막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당겨주는 식만 해줘도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고, 끝나고 나서 이제 부드럽게 마사지 조물조물 해주는 거, 특히나 손목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근육이 결국 이 팔꿈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만 마사지 하는 게 아니라 이쪽까지 다 해줘야 효과를 크게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흑백요리사2 같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요리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가정집마다 한 명씩 다 내가 혼자 살아도 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요리사죠. 그만큼 요리하면서 얻은 어떤 질병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신다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